안녕하세요. 문 밖에서 놀자 문박플레이입니다. 이곳은 육군사관학교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아주 특별한 트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짧게 이야기하면 70여 년 전 6.25 전쟁 때 이곳 육사에 다니던 생도 13명이 주축이 되어 불암산을 중심으로 4번의 유격작전을 펼쳐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원산화한 유격대입니다. 아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나마 요즘 유튜브의 영향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6.25 영웅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황이 불리해지며 서울이 위기에 놓이자 육군본부는 훈련 중이던 육사 생도들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군번도 없이 열악하게 짝이 없는 장비로 내총과 태릉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결국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며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암울한 상황에도 자진해서 서울에 남아 북한군과 계속 싸우기로 결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호랑이 육격대인데요. 서울이 함락되자 김동원 생도를 주축으로 한 13명의 641기 2기 생도들은 불암산에 있는 불암사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불암사에서 7사단 구연대 김만석 중사와 6인의 신원 미상 병사와 함께 총 인원 20명의 육격대를 조직하고 4번의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트레킹 코스도 70여 년 전 그들처럼 육사에서 시작하여 불암사에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경춘선 숲길인데요. 옛 경춘선 구간의 폐철길을 공원화하여 만든 산책로입니다. 호랑이 육격대의 세 번째 작전인 육사 습격작전에서 김동원 생도의 공격조가 갈매동으로 우회 침투할 때 경춘선 선로길을 이용했다고 하죠. 오늘 저희는 이 길을 따라 삼육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경춘선 숲길의 끝까지 걷다가 길을 벗어나 차도 쪽으로 나오면 육교가 하나 나오는데요. 육교를 건너면 바로 삼육대 정문으로 이어집니다. 삼육대 입구를 통해 불암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조경이 잘 된 캠퍼스를 구경하면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이 길은 삼육대에서 제명호로 이어지는데요. 제명호는 삼육대의 전신인 삼육신학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이재명 목사의 이름을 딴 호수인데 1940년대 말 미군 부대의 장비와 인력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불암산과 어우러진 경치가 훌륭해서 삼육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인근 노원구와 별내동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제명호까지만 걸어도 약 1시간 정도의 훌륭한 트레킹 길이 완성되는데요. 길도 잘 정돈되어 있고 어렵지도 않아서 평소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그 덕분인지 평일에도 호수 주변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아직 트레킹 코스가 많이 남아서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불암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1시간 50분 정도의 긴 코스입니다. 사실 지금 가는 길은 단순히 불암산 정상을 오르는 길로는 추천되지 않는데요. 정상을 오르는 건 상계역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암산 능선을 따라 걸으며 양쪽의 서울과 남양주의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느긋하게 등산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삼육대 사유지 구간을 지나면 불암산 백세길 구간이 나오는데요. 백세길은 화랑대 백세문에서 삼육대까지 3.2km 구간을 말합니다. 완만한 흙길과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마련되어 있어 맨발로 걷기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백세길을 걷다 보면 근처에 군시설이 있어 훈련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이색적이기도 하고 오늘의 트레킹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세길을 벗어나 정상 방향으로 이동하면 능선을 따라 걷게 되는데요. 갈림길에서부터 정상까지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고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아 마음 편히 경치를 감상하며 걸으실 수 있습니다. 가는 길 중간쯤에 전망대도 있어서 편하게 쉬다 가기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정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헬기장이 나오는데요. 헬기장까지는 불암산 갈림길에서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헬기장 가기 전에 불암산성터가 있는데 표지판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복원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헬기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불암산성은 무려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 중이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원백이 싸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 깊은 산성입니다. 노원구에서 지속적 정비를 2025년까지 계획했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잘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헬기장에서 정상까지는 약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트레킹에 이렇게 긴 등산 코스와 불암산 정상을 굳이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트레킹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유격대의 은신처였던 불암산으로 트레킹의 난이도를 높이고 싶었고, 둘째로 등산하면서 불암산 육격대가 활동한 남양주와 노원구 일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불암산 정상에 서면 제1작전지인 퇴계원, 제2작전지인 창동 일대, 제3작전지인 육군사관학교, 마지막 작전지인 내곡리 일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지금의 모습 뒤에 70여 년 전 아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트레킹의 하이라이트인 은거동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은거동굴은 불암산 육격대들이 실제로 몸을 숨겼던 동굴들인데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양주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 남양주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내려와서 위로 좀 올라가 갈림길이 나오면 불암사 방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조금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요. 잘 내려오셨다면 이렇게 생긴 바위가 나오고, 좀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옵니다. 데크길은 바위 절벽 위에 설치되어 있고, 데크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3은거 동굴이 있습니다. 은거 동굴은 제1, 제2, 제3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불암사로 몸을 피한 유격대들을 북한군의 수색으로부터 숨겨주기 위해 석천함의 주지 스님인 김항구 스님이 알려준 동굴들입니다. 이곳에서 육격대들이 먹고 자며 작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3동굴의 내부를 보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3개의 은거 동굴 중 그나마 가장 넓고 지내기 쾌적했던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크길이 있어 쉽게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밧줄을 이용해야만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려 해도 동굴의 위쪽도 깎아지는 절벽이라 만약 데크길이 없었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은거할 만한 동굴입니다. 제2은거 동굴은 제3동굴의 데크길을 내려와서 석천암 쪽으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내려가다 보면 뜬금없이 알림판이 보이고 그 옆에 바위 틈이 있는데 이곳이 제2은거 동굴입니다. 입구는 좁고 낙엽에 덮여 있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넓은 공간이 나오는 구조라 충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습하고 온갖 벌레가 많아 지내는 것이 절대 쾌적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2동굴 바로 옆에는 석천암이 있는데요. 이곳의 주지스님인 김항구 스님은 대원들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해 주시고 대원들에게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아 스님으로 위장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불암사와 이곳 석천암에 지원이 없었다면 4번의 육격작전은 아마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1은거동굴은 찾을 것도 없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알림판이 나오고 그 옆을 보면 아주 좁은 바위 틈이 보이는데 그곳이 제1은거 동굴입니다. 사실 동굴이라고도 부르기 힘듭니다. 바위 밑에 머리라도 제대로 들어갈까 싶은 좁디 좁은 바위 틈새입니다. 실제로도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다이빙하듯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체구가 있는 사람은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내부는 3m 정도의 좁은 공간이 있고 누울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저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제 이번 트레킹의 종착지인 불암사로 이동하겠습니다. 길은 찾기 쉽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몇 번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불암사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까지 촬영 포함해서 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가 부담스럽고 은거 동굴만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불암사에 주차하시고 역순으로 제3동굴까지 가셨다가 내려오시면 1시간 정도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불암사입니다. 촬영 당일에는 공사 중이라 내부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방문자들을 위해 마련된 샘물은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70여 년 전 찾아온 육사 생도들을 윤용문 스님이 따뜻하게 맞이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암사는 호랑이 육격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랑이 육격대는 생도라는 신분상 민간인으로 구분되어 그 전공에 비해 알려지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불암사는 그들을 잊지 않고 매년 천도제를 올리며 그들을 기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도 그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충원비 건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암사가 부지와 소나무 숲을 지원하고 남양주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육사 학생들이 디자인하여 2020년 6월 세워졌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드디어 용사들의 넋이 안주할 곳이 생긴 것이죠. 충원비에는 건립 취지문이 있고 그 밑에는 호랑이 육격대 명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윤용문 스님도 새겨져 있고요. 실제 사용된 육사생도 철모도 놓여져 있습니다. 충원비 오른쪽에는 충원비를 세운 불암사 육군사관학교 남양주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육격대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충원비 가까운 곳에는 불암산 호랑이 육격대의 전적을 알리는 알림판이 있는데요. 1차부터 4차 작전까지에 대한 설명과 작전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비까지 해서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끝이 났습니다. 육사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은신처인 불암산을 올라 정상에서 그들의 작전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실제로 응거하여 작전을 계획했던 동굴들을 지나 육격대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한 불암사와 그 입구에 건립된 충원비까지 걸어봤습니다. 반나절은 투자해야 하는 긴 코스이고 그렇기에 고단하지만 충분히 걸어볼 만한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코스를 짜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이번 트레킹이 마음에 드셨다면 불암산에서 호랑이 유격대를 따라 의미 있는 트레킹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너무 긴 산행이 힘드시다면 불암사에만 들리셔도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